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혼다 올류 CR-V입니다. CR-V는 북미 시장에서 혼다의 주력 모델이죠.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10년 사이에 연간 판매가 30만 대를 넘습니다. CR-V는 1995년에 데뷔를 했고요. 현행 모델은 작년 가을에 데뷔한 6세대입니다. CR-V는 혼다의 글로벌 모델답게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데 국내에 수입되는 모델은 미국산이고요. 엔진 라인업은 1.5 가솔린과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국내에는 우선적으로 1.5 가솔린이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은 4,190만 원이고요. CR-V의 외장은 디자인이 바뀌기도 했지만 뭔가 이미지가 좀 달라졌네요. 기존에는 미국 시장 위주용 차이긴 하지만 뭔가 일본 브랜드 또는 혼다 특유의 디자인이 있었는데 이 신형은 뭔가 글로벌적인 요소가 많이 섞인 것 같습니다. 전면의 이미지를 얼핏 보면은 약간 볼보 느낌도 나고요. 특히 이 차 말고 흰색 같은 경우에는 그 XE490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구형에 비하면은 차체가 커지기도 했지만 헤드램프 상단, 그러니까 그릴과 이어지는 그 가로 라인이 좀 강조가 돼 있어서 실제보다 전폭이 좀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구형에 비하면은 그릴의 면적도 늘어났고요. 요 디테일들이 좀 하나하나가 좀 커서 기존 대비해서 좀 더 과감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가 적용이 됐고요. 차체 사이즈에 비하면은 요 헤드램프의 그 크기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CR-V는 세대가 바뀌면서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져도 전통적으로 약간 좀 각진 그런 디자인을 고수를 했는데 이 신형 역시 그렇습니다. 특히 측면을 보면은 대체로 직선이 위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앞바퀴 굴림인 걸 감안을 해도 앞쪽이 좀 상당히 두툼한 또는 오보행이 좀 긴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E급의 차로는 드물게 2열 유리의 면적이 1열보다 넓습니다. 보통 그 차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측면 유리의 면적인데 이 차는 유리의 면적을 보면은 그 2열의 거주성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차가 풀체인지를 하면은 차체 사이즈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 CR-V 역시 그렇습니다. 구형과 비교하면은 전장은 75mm, 휠베이스는 40mm가 증가했습니다. 전폭은 조금 더 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2열의 거주성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경쟁 모델인 라보4와 비교하면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조금씩 크고요. 스포티지보다도 전장은 긴데 휠베이스는 좀 짧습니다. 리어의 디자인 역시도 각진 모습이고 구형과 닮은 부분은 테일램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을 보면은 트렁크에 엔진을 나타내는 레터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포함해서 이 뒷유리도 면적이 넓은 편이고요. 반면에 리어 범퍼의 디자인은 좀 심심한 모습이고요. 머플러는 또 양쪽으로 뽑았어요. 근데 이 머플러가 약간 좀 히든 타입이어서 그러니까 서 있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살짝 보일락말락합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키너지 GT, 사이즈는 235에 60R18입니다. 60 시리즈 타이어면은 편평비가 아주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뭔가 이 타이어는 좀 되게 통통해 보이네요. 측면이. 참고로 이 타이어는 미국산이고요. 예, 신형 CR-V의 실내는 외장보다 좀 더 바뀐 것 같아요. 일단 기존 대비해서 실내 디자인이 좀 더 산뜻해졌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요즘 차로서는 실내 디자인이 많이 좀 올드하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신형은 그거보다는 한결 낫습니다. 확실히 모니터가 커지고 계기판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렇게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장재도 구형 대비해서는 평균적으로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실내는 외장처럼 전체적으로 수평적인 라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일직선으로 좀 반듯하죠. 심지어는 저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이 높이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온 신차는 특히 대중 브랜드의 신차는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많은데 이 차도 하이그로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송풍구의 디자인인데 송풍구가 이쪽부터 저쪽까지 일자로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디테일을 보시면은 그릴의 디자인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약간 그 철조망 같은데 뭔가 이 실내에도 생각보다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양쪽만 그 통상적으로 4개가 있잖아요. 거기만 이제 뚫려 있는 거죠. 신형 CR-V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좋아졌는데 예를 들어서 모니터도 기존의 7인치에서 9인치로 좋아졌죠.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차로서는 굉장히 작은 7인치 모니터였는데 이 신형은 9인치로 2인치가 커졌어요.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얼핏 보기에는 생각보다 7인치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모니터가 커지면서 안쪽에 있는 컨텐츠도 조금 더 늘어났고요. 심지어 위치도 조정이 됐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메리평과 돌출형의 중간적인 느낌이었는데 이 신형은 완전히 이 돌출형이고요. 그래서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이 시선이 거의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돌출형이긴 한데 움직임은 조금 있어도 이 잡소리는 또 거의 없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화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콘들의 그 선명함 이런 것도 기존 대비해서는 한결 좋아졌네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한결 좋아졌는데 이쪽에 물리 버튼 있잖아요. 이거 눌렀을 때 이 감촉은 약간 좀 올드하고요. 어쨌든 지금이 홈 화면이고 여기서 이렇게 넘겨서 주요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모든 앱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구형 또는 다른 미국 차에도 대략 비슷한 그 폰트를 쓰는 것 같아요. 되게 정직한 폰트. 그리고 여기는 전화고, 스마트폰 연결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 차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애플 카플레이는 유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으로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트리 컴퓨터고요. 그러니까 계기판에서 트리 컴퓨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페이지를 넘기면은 여기서 일반 설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니터 사이즈에 비해서 그 안쪽에 있는 컨텐츠는 뭔가 세부적으로 조금 더 많은 느낌이고, 그리고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크게 6가지 메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TPMS 교정이고, 그리고 이거는 ADS죠. ADS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ADS는 대부분 다 있긴 합니다. 참고로 이 차는 따로 무드 조명은 없고요. 이 조명 설정은 주로 이제 외부 조명 설정이죠. 그리고 페이지 넘기면은 여기서 도어 윈도우 설정이 있고요. 파워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키리스 열기 모드를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전동 오픈, 그러니까 수동 전용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메뉴 찾기가 약간 좀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래쪽에 주로 자주 가는 아이콘들을 6개를 꺼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전화, 라디오, 블루투스, 연결, 트리 컴퓨터 이렇게 꺼내놨죠.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인데 이 후방 카메라도 좋아졌습니다, 기능상으로. 근데 화질은 기존과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여전히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근데 기능이 조금 더 늘어났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아이콘 누르면은 이렇게 앵글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송풍구 디자인이 꽤 특이한데, 이게 가까이서 보면 약간 철조망 같고, 심지어 요 바람 방향 조절하는 이 레버 있잖아요.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근데 이게 소리부터 해서 뭔가 기존 대비해서는 이게 훨씬 더 감각적입니다. 이 소리도 괜찮죠. 이 차는 공조장치 패널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자체적으로 액정이 있습니다. 이런 다이얼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온도 조절 다이얼이나 바람세기 다이얼 움직였을 때 뭐 아우디만큼은 아니지만 이 소리도 괜찮은 편이고요. 참고로 공조장치는 열선이 있는데 통풍은 없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공간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2개 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고요. 그리고 혼다는 이번에 혼다 커넥트를 런칭을 했는데,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커넥트에 접속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차문 뭐 잠금이라든가 상태 점검 또는 원격 시동 등등의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서 좀 편의 장비 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게 이렇게 핸드폰과의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신형 CR-V는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앞쪽에는 USB 단자 2개와 12V가 있고요. 기어 레버는 전통적인 레오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뭐 버튼식이든 뭐든 간에 전자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전통적인 레오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브랜드 또는 미국 시장용 차들이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죠. 심지어는 이렇게 미국 시장용 차들은 이렇게 레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옆으로 젖혀서 수동 조작하는 게 있잖아요. 이 차는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미국 차들 보면 D 바로 L로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쉐보레도 그렇고. 근데 이 차는 D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S고요. 하나 더 내리면 L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여기 ISG 온오프,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가 있습니다. 기어 레버 뒤쪽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컵홀더의 위치가 이게 조금 낮긴 해도 위치 자체는 꽤 좋은 편입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차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용량이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는 없지만 그 안쪽까지 꽤 깊어서 이게 용량이 약간 좀 미니밴 같은 좀 그런 느낌이죠. 운전대에는 차 사이즈 대비해서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림에 적용된 가죽은 그냥 적당히 손에 참 잘 잡히는 그런 감각입니다. 약간 좀 림이 두꺼운 느낌이기도 하고요. 따로 패들 시프트는 없고요. 조절은 수동이죠. 그리고 구형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버튼의 감각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리 버튼 같은 경우도 눌렀을 때 감각 또는 소리가 괜찮은 반면에 이런 다이얼 있잖아요. 이것도 돌렸을 때 느낌이 그러니까 예전처럼 되게 막 올드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계기판도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에 비하면은 이 풀 디지털이 확실히 좀 더 보기가 비주얼적으로 괜찮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고정된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스포크 왼쪽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메뉴가 표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드라이브 어텐션,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그러니까 뒤에까지 볼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약간 좀 특이하고, 그리고 여기는 안전지원은 ADS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저속 브레이크 컨트롤이라든가 원화 브레이크 이런 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밝기인데, 그러니까 지금이 최대 밝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게이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표시되는 정보를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계기판에 표시되는 정보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트릭 컴퓨터고요. 보통 미국 브랜드 또는 미국 시장용 차들은 차 사이즈 대비해서 시트가 좀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냥 딱 맞는 그런 사이즈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트가 몸에 딱 맞고요. 구형에 비하면 시트의 쿠션도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주행할 때도 좀 더 컴포트해졌거든요. 그게 이제 시트에서도 나타나죠. 앞부분을 연장하는 기능은 없는데 좌판이 짧진 않고요.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저 도어 트림에도 CRV라고 또 조그맣게 음각으로 써있네요. 그리고 도어 포켓의 용량도 괜찮은 편입니다. 시트 메모리는 2인분이고요. CRV는 구형도 2열의 거주성에서 강점이 있는데 신형은 차체가 늘어나면서 2열 거주성에서 좀 더 강점이 생겼습니다. 일단 구형처럼 이 차도 2열이 굉장히 크게 열려요. 여기 보시면은 2열 도어가 거의 90도로 열리죠. 그래서 승하차의 편의성을 상당히 좀 고려한 그런 설계죠. 이 차는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2열에 레그룸도 들어가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시 사이에 주먹이 2개 반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차는 거의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먹 3개면은 2열의 레그룸은 뭐 산타페나 소렌토와 대략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열 치고도 시트가 그렇게 작지가 않고요. 결정적으로 이 차는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 조절 폭이 꽤 큽니다. 구형도 되긴 됐는데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때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이게 8단계로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뒤로 누이면은 굉장히 좀 눕는 것 같은, 이것도 약간 좀 산타페 소렌토와 좀 비슷하네요. 보통 이 정도의 레그룸이면은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 왜냐면 이렇게 이 정도로 발을 쭉 뻗어야 되니까. 근데 이 차는 1열 시트가 기본적으로 마운트가 좀 높아서 그런지 가장 낮춰도 이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볼이 두꺼운 신발인데도 불구하고 상하 공간에 여유가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최대한 낮게 처리를 해서 이런 거주성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2열 시트는 이 좌판이 짧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제 기준으로 봐도 여기 딱 맞아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2열 시트의 거주성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열 유리는 이만큼이 남고요. 2열 거주성이 굉장히 좋은 것에 비해서 또 2열 시트는 열선이 없어요. 반면에 또 도어 포켓은 2열측은 또 큰 편이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 별도의 편의 장비는 없고요. 그냥 여기에 작은 송풍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2열 송풍구 쪽에 오니까 갑자기 디자인이 올드해지네요. 그리고 썬루프는 일반적인 사이즈가 적용이 됐고요. 덮개는 수동입니다. 트렁크 개폐는 전동이고요. 구형도 트렁크 용량에 강점이 있었는데 이 신형도 그렇습니다. 트렁크 기본 용량이 1113리터, 2열 시트를 저으면 2166리터까지 들어갑니다. 이 차는 딱 보기에도 트렁크 열리는 그 크기가 꽤 크죠.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요. 구형처럼 이 트렁크 바닥은 이렇게 2단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닥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혼다 코리아가 발표한 이 트렁크 용량은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 기준으로 하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저으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저렇게 좀 턱이 크게 좀 져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 쪽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경사가 지는데 이 차는 딱 계단처럼 이렇게 딱 층이 지죠. 그리고 트렁크 쪽에서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없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예, 공연한 때 엔진 소음은 4기통 가솔린 엔진의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이렇게 정차 시에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볼륨이 좀 되게 크다기보다는 그 엔진 회전수가 좀 높은 느낌? 실제로 공연한 때 엔진 회전수가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딱 평균적인 대략 한 750rpm 정도? 그리고 이 차가 새 차인 걸 감안을 하면은 정차 시에 이 진동은 조금 가늘게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을 틀면은 이제 요 진동이 이제 초기에는 조금 더 늘어나고요. 참고로 이 차는 시동을 키면은 초반에 모니터가 부팅이 됐다가 좀 있다가 이렇게 이제 검은 화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탁 쳐주고 OK를 눌러야지 이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CVT로 조합이 됩니다. 파워트레인의 조합 자체는 기존과 동일한데 엔진 사양이 조금 달라졌죠.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193마력이었는데 요 신형은 190마력으로 3마력이 줄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동력 성능은 정확히는 이게 1륜과 4륜의 차이여서 맛비교가 힘들긴 하지만 조금 더 좋아졌고요. 자동 변속기도 그렇고 CVT도 그렇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질감이라든가 성능이 좋아지는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보통 CVT 하면은 저속에서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거의 없고요. 요즘에 나오는 다른 CVT처럼 가상으로 자동 변속기처럼 기어비를 나눠놔서 그런 이질감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면은, 사전 정보 없이 타면은 그렇게 뭐 이상하다, 이제 그런 느낌은 이제 거의 받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구형과 비교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19년에 탔던 같은 1.5 터보와 비교해 보면은 이 차가 하체가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비해서는 좀 더 컴포트하게 하체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라브4가 하체가 좀 푹신하고 좀 쫀득해서 승차감이 가장 좋은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CRV가 이게 신형으로 바뀌면서 라브4와 조금 더 비슷해졌어요. 근데 그만큼 부드럽진 않고요. 이 차는 구형에 비하면은 하체의 움직임, 정확히는 댐핑, 그 바운싱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쫀득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뭔가 댐핑, 그러니까 댐퍼의 그런 뭐 용량이 좀 더 늘어났거나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보통 저속에서 대략 한 1000과 2000rpm 사이에서는 엔진 소음이 가장 잘 들리는 구간인데, 이 차도 가장 잘 들리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엔진 소음이 듣기 싫을 정도로 볼륨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약간 좀 뭔가 요급에서는 시트 포지션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시트 마운트도 기본적으로 조금 높죠. 그래서 전방의 시야는 상당히 좋고요. 후방 시야도 괜찮고. 근데 대부분의 미국 차들처럼 이쪽에 사이드 미러는 사각지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통상적인 미국 차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이런 차들보다는 사각지대가 적긴 하지만, 역시나 다른 미국 차들처럼 이쪽에 사각지대가 좀 큰 편입니다. 심지어는 이쪽의 사각지대도 통상적인 그 차보다 조금 더 이제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CRV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잖아요. 대략 투싼, 스포티지와 비슷한 등급인데,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음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난하고요. 뭐 딱히 되게 시끄럽거나 조용하진 않고, 다만 구형에 비하면은 조금 더 조용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콘크리트 노면을 지날 때는 이제 타이어 소음이 가장 크게 올라오긴 하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귀에 그렇진 않고요. 사이드미러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차가 양쪽에 사이드미러가 지금 되게 단단하게 조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잘 안 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략 뭐 이 정도 속도에서도 약간 떠네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가 좀 떱니다. 사이드미러의 거울이. 전 그래서 이게 뭔가 처음에는 유리가 좀 우나 했는데, 이게 밖에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약간 흔들려요. 자꾸 흔들어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시승차는 그 지금 양쪽에 사이드 미러가 좀 제대로 뭔가 접착이 안 돼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노말과 이콘, 그리고 스노우가 있습니다. 이콘 같은 경우에는 에코 모드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콘 모드로 주행을 하면은 초기 반응이 좀 무뎌지죠.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는 노말로 다니는데, 보통 CVT가 이런 데서 좀 장점이 있는 게, 저회전이나 또는 고회전에서 그런 좀 질감이 떨어지는 대신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일드하게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얘가 자동으로 이제 기어비를 최적으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콘 모드로 다녀도 막 되게 그렇게 답답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혼다의 1.5 터보 엔진이 저속 토크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콘 모드로 대략 한 2000rpm에서 마일드하게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2500rpm만 돼도 좀 힘이 잘 붙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혼다 엔진들처럼 이 차 역시도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아도 속도가 좀 잘 붙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이 차는 하체가 살짝 부드러워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드러운 거에 비해서 차가 그렇게 많이 기울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차에 비해서 약간 좀 특이한 게, 보통은 회전할 때 엔진 제어와 출력이 서로 이렇게 좀 비껴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막 둘이 동시에 들어와서 엔진은 막 계속 고회전을 쓰는데, 엔진도 제어는 계속 들어오니까 뭔가 약간 좀 느낌이 묘하네요. 어쨌든 코너에서 약간 좀 뒤뚱거리는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또 속도는 높게 나오고요. 보통 SUV들이 오르막에서 밸런스가 좀 더 좋은데, 그러니까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언더가 좀 있거든요. 오르막에서는 생각보다 언더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코너만 놓고 보면은 기존의 사륜과 회전 성능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기존의 사륜과 결정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게 가속인데, 기존의 사륜과 비교하면은 출력은 3마력이 줄었지만 가속력은 한결 빨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사륜 같은 경우에는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200km까지가 50초가 넘었는데, 이 차는 2류는 한 41초, 2초니까 대략 한 10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2륜이어서 이렇게 빠른가 약간 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엔진 출력이 낮아져도 이제 가속력은 좀 빨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뭐 스포티지 1.6, 그것도 사륜이죠. 그 차와 비교해도 이 차가 한 5, 6초 정도가 빠르고요. 그래서 이 가속력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이렇게 많이 안 밟아도 가속이 좀 잘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 차는 S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S 모드가 따로 이렇게 버튼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기어 레버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S가 있잖아요. 이렇게 S로 내리면은 이제 보통 스포츠 모드가 이렇게 크루징 하다가 모드가 변환이 되면은 회전수가 뜨잖아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노말로 달리다가, 노말로 달리면은 대략 한 2000rpm인데 S로 바꾸면은 회전수가 대략 한 700, 800rpm 정도가 뜹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S 모드가 회전수를 높게 또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한 4000rpm 이전까지는 그렇게 소리가 크지 않고요. 그리고 4000rpm이 넘어가면은 이 차가 그 앞쪽에서 부딪히는 좀 그 풍절음이 있다 보니까 요 엔진 소리가 그 풍절음에 좀 이렇게 묻힙니다. 그리고 정속 주행 시 연비는 시속 90에서 대략 한 21, 그러니까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거의 20 이상은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고요. 시속 110에서는 대략 한 20은 안 나오고 한 17, 18 이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예전에 크로스 투어도 그렇고 일부 혼다차 같은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우측으로 넣으면은 이 모니터에 이쪽으로 화면이 디스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기능 자체는 이게 꽤 좋은데 화질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화질만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90년대 감성이죠. 그래서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향지시등을 우측으로 넣으면 실행이 되고요. 끄면은 다시 되돌아오고. 근데 왼쪽 레버 있잖아요. 끝에 이제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화면이 계속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주행에서 장점 중에 하나는 2열의 승차감인데,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요급의 SUV로는 좀 드물게 1열보다 2열의 유리 면적이 눈에 띄게 커요. 다른 말로 하면은 2열의 승차감 또는 거주성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2열의 승차감도 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까 제가 2열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열은 전체적인 거주성이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2열의 그런 하체 승차감 이런 것도 꽤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방음이 막 되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소음의 정도도 1열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요. 그래서 이 차는 그 전체 패키징에서 2열에서 좀 강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속주행 시 안정감은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이 차가 구형 대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반면에 고속 안정성은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아주 높은 속도로 올라가면은 붕붕 뜨거나 좌우로 좀 흔들리거나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속 안정성에는 좋은 점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키가 큰 SUV인 걸 감안을 하면은 정면의 풍절음도 딱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이번에 혼다 신형 CR-V를 사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품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뜯어서 보면은 어느 한 군데 막 되게 여기는 되게 크게 좋아졌네 라는 것보다는 그냥 다 조금씩 전 영역에 걸쳐서 조금씩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토탈로 모아보면은 구형에 비하면은 전체적으로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R-V가 북미에서는 혼다의 주력 차종 중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이번에 개발에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기존 구형 모델에 비하면은 좀 더 보편적인, 예를 들어서 실내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덜 올드하고, 이게 실내가 되게 예쁜 건 아닌데 이제 한 두세 대 전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은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내에서도 꽤 좋아졌고,
그리고 외장 같은 경우도 구형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 시장용 차이긴 해도 되게 일본 브랜드의 차 같다, 디자인 같다, 네,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이 신형의 외장 디자인은 일본 브랜드도 좀 그런 특유의 혼다 있긴 하지만 뭔가 그 미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섞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에서는 가속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승차감으로 보면은 좀 더 보편적이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브4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푹신해서 저는 그게 가장 좀 보편적인 승차감이라고 봤는데 신형 CR-V가 그거에 조금 더 가까워졌고, 다른 말로 하면은 구형 1.5 터보 사륜은 조금 단단해서 상대적으로 좀 호불호가 탈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됐죠. 그리고 이 차는 ISG 그 엔진 온오프 될 때 그게 좀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꺼질 때는 되게 깔끔해요. 흔들림 없이. 근데 켜질 때는 이 차가, 그러니까 정차 중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켜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차가 좀 유독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차체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신형 CR-V는 구형보다는 이제 토탈로 해서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이것도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마 가격 때문에 또는 가격을 최대한 맞추려고 해서 그런지 HD가 기존 1.5 터보 사륜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없고요. 그러니까 HD가 빠진 게 좀 아쉬운 점이고, 대신에 좀 다른 편의 장비, 예를 들어서 뭐 신규 ADS가 들어갔고요. 그런 점은 또 장점이죠. 이 차의 S모드는 보통 파워트레인뿐만 아니라 ESC 제어도 같이 좀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의 S모드는 그냥 파워트레인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언더가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이 급에서는 비교적 속도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ADS도 차로 중앙 유지가 기존에 비하면은 좀 더 정교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체감으로 그게 확 느껴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기존 대비해서 좀 더, 참고로 이 차로 중앙 유지는 스포크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운전대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면은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요 차로 중앙 유지 잡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다른 브랜드와 아주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사실 대부분 이렇게 대동소이합니다. 이 차의 경우에 가격이 4,100만 원인데, 그래서 상품성이 좋아졌지만 결론은 기존과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100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산타페나 소렌토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고민이 되겠죠. 물론 이 사이즈의 또는 낮은 배기량의 그 SUV를, 가솔린을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CR-V가 또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참고로 라브4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뭔가 되게 편하게 타기 좋은, 다른 말로 하면 좀 막 타기 좋은 그런 성격의 차입니다. 이로써 혼다 신형 CR-V 1.5 터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